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결산을 보겠습니다. 교재 421페이지 볼게요. 자, 결산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 15점이죠.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은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부할 양은 많지 않은데 시험에서 배점은 높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결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결산 수정 분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일단 볼게요. 자, 421페이지 보시면은 그 결산 수정 분계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결산 수정 분계 유형이 그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회계 1급에서도 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자, 이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는 말 그대로 수익 계정하고 비용 계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항목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인 수익하고 비용을 정리하는 결산 분계예요. 자, 먼저 선급 비용부터 볼게요. 자, 선급 비용인데 거기에 얘가 있죠. 사례 선급 비용 사례가 있는데 2001년 9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00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X의 1년 9월 1일 날에 1년치 보험료 1200을 현금 지급하면 차변의 보험료 1200, 대변의 현금 1200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그럼 이 보험료는 1년치 보험료예요. X1년 9월 1일부터 X2년 8월 31일까지 1년치 보험료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료가 X1년 9월 1일 날에 분계를 다 해버리면은 이 비용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게 수익비용 계정인데 이 비용 계정 과목이 전부 다 X1년도에 다 잡히고 X2년도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가야 돼요. 그럼 X 1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얼마냐? 자, 1년치 보험료가 1,200원이니까 X 1년도가 90, 11, 12, 4개월치, X 2년도는 8개월치잖아요. 12분의 4를 곱한 400원만 X 1년도 거고 X 2년도는 1,200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에서 이때는 800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1,200원 중에서 X 2년도께 얼마원치가 있는 거예요? 800원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800원어치를 대변에 빼요. 대변에 보험료 800원을 빼면은 1200에서 8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올해의 보험료 400원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00원어치, 나머지 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년도 거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이다라고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차기 비용, 차기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고 얘는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 비용만큼은 미리 냈기 때문에 보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내년도가 되잖아요. 그럼 차기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8월 달에 선급 비용 800을 떨면서 내년도 비용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800 차기 비용이니까.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내년도가 됐을 때 얘를 떨면서 내년도 비용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2년도에 비용이 얼마가 잡혀요? 800이 잡히죠. X 1년도에는 1200에서 800을 뺀 4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비용이 기간 배분이 되게 되겠죠. 자, X 1년도는 이 분계를 합쳐버리면은 자, 현금 1200원 나간 거 중에서 보험료가 400원, 선급 비용이 8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급 비용은 차기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선수수익 볼게요. 자, 421페이지 하단에 선수수익 사례가 있죠. 2001년 9월 1일 날 1년치 이자 수익 1200 현금 수령. 그럼 차변의 현금 1200, 대변의 이자 수익 1200이요. 그럼 대변에 계산되는 이자 수익 중에서 이 1200이 1년치 이자 수익이단 말이에요. 그럼 X 1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은 1200 곱하기 12분의 4개월치에서 400. X 2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1200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에서 800인 거예요. 그럼 이 대변의 이자 수익 1200이 이렇게 분계하고 끝나버리면은 이 이자 수익은 몇 년도가 다 먹어요? X 1년도가 수익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X 2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800이 있죠. 그럼 X 2년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을 차변에 빼야 돼요. 차변에 이자 수익 800을 빼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수익이 400. X 1년도 수익이 400이 잡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800만큼은 내년도 수익이죠. 차기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수 수익이다라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선수 수익은 차기 수익이다. 그럼 내년도 수익을 먼저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채로 계산이 돼야 돼요. 왜 부채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부채인 이유는 그 이자 수익 있잖아요. 이 받은 돈 중에서 800원만큼은 먼저 받은 수익이고 먼저 받은 수익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자 수익이 이것만큼의 이자 수익이 더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여러분들 계약금 먼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약금 먼저 받았을 때 선수금이죠. 돈을 먼저 받은 것만큼 이 받은 돈 중에서 800원어치만큼은 내년도에 똑같이 그 대가를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확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선수 수익이 왜 부채인지를 몰라도 되고 그냥 선수 수익은 계정 과목이 성격이 부채 계정 과목이다. 뭐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유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수 수익하고 선수금도 비슷한 거예요.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은 비슷한 계정 과목인데 그 차이가 차이점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성격이 비슷하고 둘 다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자 수익 1200 중에서 800만큼은 내년도 거기 때문에 내년도 거를 빼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부채 계정에다가 박아놨다가 이 부채 내년도가 되면은 선수 수익을 떨면서 선수 수익 800을 떨면서 내년도 수익, 내년도 이자 수익 80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X 1년도에는 1200에서 800이 빠져서 400이었고 X 2년도에는 800 이렇게 기간 배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을 떨면서 이자 수익 잡는 분개. 이 분개도 알아두세요. 세무 2급에서는. 그다음 선급 비용 떨면서 보험료 잡는 분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자, 말 그대로요.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수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언제 거? 내년도 거. 내년도 거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거를 또 먼저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를 빼면서 선급 비용,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를 빼면서 선수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을 볼게요. 자, 422페이지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은 계정 과목의 성격이 단기 비용이에요. 이게 단기 비용을 미지급한 경우, 단기 비용 발생분을 미지급했을 때 단기 비용 발생분을 미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사례 봤을 때 단기 이자 비용 미지급액은 5,000원이다. 단기의 비용,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급기일이 올해가 아닌 거예요. 지급일이 내년 이후인 거. 이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X 1년 말일날 봤더니 이자 비용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이자 비용 분개를 해야 돼요.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이자 비용 분개가 5,000원어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변의 현금인데 이거를 올해 줄 돈 아니고 내년에 줄 돈인데 올해 비용 발생분이 5,000원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분개를 하고 돈 줄 날은 내년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지급금은 돈 줄 날이 올해 이어야 돼요. 올해 채무가 확정이 되어야지 미지급금인데 미지급 비용은 돈 줄 날은 올해는 아닌데 올해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고 그때 상대방 계정 과목으로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444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 말에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대출 기간은 산업은행이고 그 대출금 사용 기간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래요. 그 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연 이율은 12%래요.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20년 10월 1일 날 보면은 자, 2020년 10월 1일 날 자, 요때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있냐면요. 그때 분격 안 했죠. 돈 안 줬으니까. 그럼 12월 말이 돼요. 근데 일단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빌린 돈이 있는데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인식이 안 되죠. 지금 대출금 몇 개월치 썼어요. 10, 11, 12, 3개월치 썼죠. 그럼 3개월치에 대한 이자가 올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9월 30일 날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지급 방식이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의 이자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미 이 9월 30일 날 한 방에 비용을 다 인식하면 2020년도 비용까지 2021년에 다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 10월 1일, 2020년 12월 31일, 2021년 9월 30일 날에 이자를 주면서 이자가 얼마냐면요. 1년치 이자가 얼마냐면은 12%니까 120만 원이죠. 자, 대변에 현금 120,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 120. 자, 이렇게 분결을 해버리면은 이자 비용이 2021년도에 다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간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2020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몇 개월치가 있어요? 3개월치가 있고 2021년에 해당하는 게 9개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 말일 날에 3개월치에 대한 이자 비용 분결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이어야 되는데 이날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돈 줄 날은 내년이잖아요. 단기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미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단기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안 준 거죠.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3개월치 이자 비용이죠. 1년치가 120 곱하기 12분의 3개월치 하면은 30만 원. 차변의 이자 비용 30,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이고 자, 그다음에 결산분기는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돈을 줄 때는 이미 이자 비용 얼마 작년에 잡았어요. 30만 원 잡은 거 네, 미지급한 거 있잖아요. 미지급 비용으로 해놨죠. 그걸 떨고 2021년 이자 비용은 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줄 때 내년도에 돈 줄 때 얘를 떨면서 돈 나가는 분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미지급 비용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단기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비용 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비용 분계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길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자 비용 분계가 안 돼 있구나. 이자 비용 분계를 해야 되겠구나.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돈 나가는데 돈이 내년에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나가는 단기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돈 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 2번 보세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간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는 빌려준 거죠. 자, 빌려준 거는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되겠죠. 이자.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차용 증서를 수령하였대요.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차용 증서를 봤더니 금전의 차익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근데 이자를 언제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 10%로 해가지고 만기에 원금 상환 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8월 말일 날 내년도에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린 돈이 2억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용 증서에 첫 번째 줄 끝에 2억 4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2억 4천의 10%. 자, X의 1년 2020년도 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2억 4천의 10% 하면 1년치가 2,400.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자 계산하는 문제예요. 1년치가 2,400인데
2020년도가 9, 10, 11, 12 4개월치니까 12분의 4개월치.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600만 원 나오겠네요. 2021년이 얼마가 되냐면요. 2400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 하면은 요거는 180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 38, 24, 800. 그 다음에 1600.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2020년도에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800이죠. 2021년도는 1600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2020년 지금 돈을 빌려준 때가 9월 1일 날 빌려줬죠. 2020년 말. 그다음에 2021년 8월 말인데 자, 그러면 2020년 9월 1일 날에 돈 빌려줄 때는 돈을 실제로 아직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붕괴할 게 없고 근데 2020년 말일 되면은 800만 원의 이자 수익 붕괴가 안 돼 있으니까 800만 원의 이자 수익 붕괴를 하라는 거예요. 800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 이자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은 단기 수익 발생분이에요. 단기 수익 발생분을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 단기 수익 발생분 미수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8월 달에 이자 받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2,400을 받아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이자 수익은 얼마만이에요? 2001년도에는 1,600만 잡고 그다음에 요게 미수 수익이 대변에 이렇게 떨려야 되겠죠? 네, 800 이렇게 분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올해 비용 분괴가 안 돼 있으니까 비용 분괴를 하라는 거고 미수 수익은 올해 이자 수익 분괴가 안 돼 있으니까 이자 수익 분괴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424페이지 필수 분괴 연습이 있는데 이거 좀 풀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자, 거기 424페이지 1번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2만 원이다. 근데 미수했다 이 말은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는 여러분들 분괴를 하실 때 단기에 수익하고 비용 분괴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자 수익 분괴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기말에 이자 수익 분괴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은 대변어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 2만 원. 차변에 이 돈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단기 수익 발생분을 못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인 거예요. 자, 2번 단기의 보험료 계상액 중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기의 보험료 계상액 중 그럼 단기에 차변에 보험료 잡혀 있었겠죠. 이 내에 차기분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25만 원. 그럼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변에 잡아 빼면 돼요. 그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는 올해의 수익비용 분괴가 되어 있었으면 그걸 빼고 내년도 거를 빼고 선급비용 선수수익 올해 분괴가 안 되어 있으면 올해 분괴를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 하고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내년도 거를 빼요. 내년도 게 얼마냐면요 25만 원 빼고 차변의 선급비용 25만 원. 자, 3번 2002년 2월 10일 지급할 이자 250만 원 중 자, 언제 지급한대요? 내년에 지급한다죠. 그럼 올해에 분괴가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수익비용 계정 과목 어떤 계정 과목에 분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죠. 지급할 이자 비용 분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 분괴를 하고 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에 이자 비용 분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말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그 이자 비용 지급일이 내년인데
올해 발생분에 대해서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인 거고, 자, 금액은 얼마예요?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차변의 이자 비용 220, 대변의 미지급 비용 22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4번은 기중의 보험료 및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기중에 보험료 분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거기 첫 번째 보험료의 회계 처리일이 X1년 7월 1일 분개가 되어 있었고, 요 내에 내년도께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1250. 그럼 내년도 보험료 1250 빼면서 차변의 선급 비용 1250. 예,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X1년 5월 1일 날에 그 표에 이자 수익 분개를 1000만 원치 했대요. 근데 이거는 몇 개월치 이자 수익이에요? 20개월치죠. 기간이 X1년 5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말일까지잖아요. 그럼 20개월치예요. 그럼 20개월치 중에서 X1년에 해당하는 게 8개월치니까 10분의 4 하면은 400만 원만 X1년도고, 내년도 거는 10분의 8개월치 하면 800은 내년도 거단 말이에요. 아닌데? 600. 예, 내년도 거는 600이라는 거예요. 대변에 계산되는 이자 수익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차변에 빼면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은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4월 1일 날 보험료 300을 줬는데 이 내에 내년도께 얼마가 있어요? 내년도께 12분의 3개월치가 있으니까 75만 원이 내년도 거죠. 그럼 내년도 75만 원 빼면서 계정 과목 뭘로 잡으면 돼요? 성급 비용 7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인데 6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있잖아요. 여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성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차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이나 미수는 단기분을 이야기해요. 성급은 차기분, 미지급, 미수는 단기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단기분은 기간이 경과된 부분을 이야기해요. 문제에서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단기분인 거고, 차기분은 기간 미경과분, 내년도 거를 이야기하죠. 내년도 거는 기간 미경과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미지급이나 미수는 단기분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기간 경과분, 기간이 경과된 부분을 이야기해요. 기간이 지난 거 있죠. 그게 미지급이고 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6번에 3월 1일 날 주한국산업은 아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 문제는 특이하게 X1년 3월 1일 날에 보험료 600을 주면서 이걸 전부 다 차기 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단기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차기 비용으로 잡았고, 자, 근데 이 기간 배분을 해봤더니 X1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12분의 10개월치에서 500인 거고, X2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12분의 2개월치에서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X1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12분의 10개월치 해서 500만 원만큼 보험료를 잡아야 되고, 내년도 거는 100만 원만큼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이 600이 있는데 선급 비용을 얼마만 잡혀야 된다라고요? 100만 잡혀야 되니까 선급 비용 500을 대변에 빼야 돼요.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대변에 선급 비용 500 빼고 이렇게 빼죠. 자, 선급 비용 500을 뺄게요. 500 빼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비용 발생분이 얼마가 있어요? 500 있죠. 차변에 보험료 500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두 개의 분개를 합하면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합하면 현금 600이 나갔죠. 대변 현금 600이고 얘 지워져 버리면은 선급 비용 100, 차변에 보험료 500 이렇게 되는 거죠. 600 나간 거에 대해서 차기 비용 100, 단기 비용 5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분개는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현금 600 나갔는데 차변에 보험료 600 잡았어요. 이 내에 차기분이 100만 원 있으면은 차기분 100만 원 빼고 뭘로 잡아요? 선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잡았죠. 그 차변에 비용 계상했으면 비용 많이 잡은 거를 빼면서 선급 비용이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600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거 빼면 보험료 500이죠. 보험료 500, 선급 비용 100이죠. 선급 비용 100. 결론은 똑같아요. 두 개의 분계를 합하면은 이 두 개의 분계 합한 거랑 똑같은데 돈이 나갔을 때 분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산 분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선급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빼면서 단기 비용 계산. 얘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서 선급 비용. 예,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선급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선급 비용을 빼면서 단기 비용 500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는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 소모품의 정리 거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모품 회계 처리인데 422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첫 번째 비용 처리법이 있고 두 번째 자산 처리법이 있죠. 거기 가운데 사례 보시면은 자, 취득한 시점에 소모품은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 사례가 X1년 9월 1일 날에 사례 한번 볼게요. X1년 9월 1일 날 2001년 9월 1일 소모품 12,000원 현금 구매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현금 12,000원이 나가고 차변에 이렇게 비용 처리했어요. 자, 근데 이 비용 내에 X의 1년 12월 31일 봤더니 미사용 잔액이 8,000원 있대요.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얘를 떨면서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겠죠. 소모품비 안 쓰고 남아있는 거 8,000원을 떨면서 차변에 소모품 8,0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 나간 시점에 비용 처리했는데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소모품을 쓰면은 소모품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다 쓸 거라고 가정하고 비용 처리했는데 기말 가봤더니 안 쓰고 남아있는 게 8,000원치였던 거예요. 자산 8,0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맨 하단에 사례 보시면 X1년 9월 1일 날 소모품 12,000원 현금으로 구매하고 자산 처리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12,000원 나가고 차변에 소모품 12,000원 이렇게 자산 잡았어요. 안 쓰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자산 처리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쓴 게 4,000원이래요. 그럼 쓴 거를 빼야 되겠죠. 쓴 거 빼고 쓴 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소모품 비 4,000원. 자, 그래서 자산 잡아 있는 거는 기말에 쓴 거만큼을 떨면서 비용 잡아야 되고 비용 처리했으면 안 쓴 거를 자산 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똑같은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돈 나간 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잡혀요? 4,000원. 자산이 8,000원. 자산이 12,000원에서 4,000원 빼면 8,000원이죠. 취득한 시점에 분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424페이지 하단에 7번 문제. 자, 7번 보시면은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는데 자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자, 근데 기중에 사용한 게 얼마래요? 30만 원. 쓴 거만큼은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쓴 거를 대변에 떨고 사용한 거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소모품 비 3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나갔을 때 취득 시점에 이렇게 자산으로 잡았는데 사용한 게 얼마냐면요. 30만 원 썼죠? 쓴 거만큼은 대변에 떨면서 소모품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 문제.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이 발견되었다. 자, 손익계산서 금액이니까 수익하고 비용 계정이겠죠. 자, 그럼 본사 건물 임차료 중에는 비용 계상한 금액 중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4월 20일, 즉 내년도 거죠. 내년도 거가 37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임차료 중에서 내년도 거 37만 원 빼면서 뭘로 잡으면 돼요? 성급 비용 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조사 결과 결산일 현재 관리부의 소모품 중 미사용액은 72만 9천 원으로 밝혀졌다. 사용하지 않은 거는 자산,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 미사용액은 소모품. 미사용액이 72만 9천 원. 안 쓴 거를 빼야 되겠죠. 소모품비 72만 9천 원 빼면서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 소모품 72만 9천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에 이제 외화채권 및 채무의 평가 이거 볼게요.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긴 하죠. 자, 9번에 기말현재 장기차입금 계정 금액이 9,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그럼 현재 장기차입금이 대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9,5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됐대요? 10,000달러가 1달러당 850이 됐으니까 8,50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장기차입금 얼마를 떨면 돼요? 네, 장기차입금 1,000만 원을 떨고, 자, 빚이 줄었으니까 대변 오는 계정 과목은 결산일 날에 외화, 한산, 이익 1,0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결산 1에는 외화, 한산, 이익, 외화, 한산, 손실이죠. 대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수익의 발생밖에 없으니까 외화, 한산, 이익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0번에 회사가 기말 현재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아. 외화 자산에 대하여 일반 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한 적정한 기말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 평가손익은 각각 인식한다. 보통 예금이 있는데 보통 예금의 장부가가 2천만 원이에요. 이 말은 차변에 보통 예금이 2천만 원이라고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말에 평가했더니 2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된 거예요? 1,100원이 된 거죠. 두 번째 줄에 기말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통 예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2,200. 얼마가 늘었어요? 200이 늘었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 200을 늘리고 대변에는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이익 2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4,500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5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된 거예요? 1,100원이 돼가지고 5,500이 된 거예요. 그 외상 매출금이 5,500. 얼마를 더 늘려주면 돼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한산, 이익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1일 날에 원재료를 100원에 부가세 10원 내고 사왔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그 다음 12월 5일 날에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200원에 부가세 20 이렇게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12월 1일 날에 원재료 매입했을 때는 차변에 원재료 100, 부가세 10원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VAT 대여금 10, 대변에 현금 110. 자, 그 다음에 12월 5일 날에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220. 차변에 현금 220이라고 할게요. 현금으로 팔았다라고 하고 제품 매출 200. 그 다음에 부가세 20, VAT 예수금 20. 자, 그럼 부가세 얼마 내야 돼요? 10원 내야 되겠죠? 그게 언제 결정이 돼요? 12월 말에 결정이 되겠죠? 12월 말에 결산 분개를 통해서 자, 부가세 예수금 떨고 부가세 대여금 떨고 VAT 예수금 20 떨고 그 다음에 VAT 대여금 10원 떨면은 얼마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10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예, 그거는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겠죠? 예, 그때까지 뭘로 잡아두시면 돼요? 예,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고, 자, 요거 다음 달 25일 날, 자, 1월 25일 날 납부하겠죠? 납부하면은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떨고 미지급 세금 10원을 차변에 떨면서 대변에 현금 1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분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산 분개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예수금하고 대급금 정리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자, 425페이지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좀 볼게요. 문제가 425페이지. 자, 법인세 비용인데 내용은 교재 내용은 423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가 기준에 있잖아요. 이렇게 원천징수를 받았다. 이자를 10,000원 받는데 세금을 1,540원 띄고 받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법인세가 미리 낸 법인세 있죠. 이자를 받으면서 미리 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요. 그래서 미리 낸 법인세 1,540 빼고 8,460 받았고, 원천징수 되면서 세금을 띄인 세금 띄고
받았을 때 먼저 납부한 법인세라고 해서 선납세금. 자, 우리가 법인세는 중간에 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개월치 반년치에 대한 결산을 해서 8월 달에 세금을 미리 낸단 말이에요. 이걸 중간에 납세액이라고요. 그 미리 낸 법인세다라고 해서 선납세금. 그 선납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천징수 당할 때, 그다음 중간에 납. 자, 그다음에 12월 말이 됐더니 법인세가 결정이 돼요.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 추산액이 10,000원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결산 분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 10,000원. 근데 이 법인세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요. 예, 그때까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는데 이미 미리 낸 게 얼마가 있어요? 2,040원만큼 있죠. 요거만큼은 안 내도 되겠죠. 예, 산납세금. 미리 낸 법인세 2,04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7,960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425페이지 맨 하단에 문제 보시면은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0만 원이다. 그럼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 3,000이겠죠. 대변의 미지급 세금인데 근데 미리 낸 법인세가 얼마가 있대요? 선납세금이 420이 있다죠. 그럼 420을 뺀 나머지 금액만 선납세금 420 뺀 나머지 금액만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면 되잖아요. 미지급 세금이 2,580만 원. 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상단에 유가증권의 평가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다 봤던 부분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5천만에 취득한 매도 가는 증권 500주의 결산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12만 원으로 평가된다. 그럼 장부가액이 5천만 원인데 결산일 날에 6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얼마를 더 업시키면 돼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1,000만 원. 자, 14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1년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 폐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 5천이죠. 자, 그 다음에 정기 말에 4,600이 됐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400을 빼요. 자, 그 다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이 올 거고. 자, 단기 말이 얼마가 됐대요? 5,200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6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액하고 평가 손실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바로 손익계산서로 보낸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15번 똑같은 문제인데 15번은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자, 매도 가는 증권을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정기 말에 4,600이 됐으면은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400을 빼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400 이렇게 분개를 해요. 자, 단기 말이 돼요. 단기 말에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가 됐냐면요. 5,200이 됐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600을 이렇게 업시켜요. 그러면 4,600이 든 게 5,200이 됐으니까 600을 업시키는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이 평가 손실이 있는 거를 일단 먼저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평가이익 잡아야 된다라고 썼죠. 왜냐하면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즉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2월 된 개정 과목이에요. 있는 거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2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6번 문제 유동성 대체죠. 자, 기말의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아. 대변의 장기 차입금 1억 원 있어요. 근데 얘는 비유동 부채죠.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근데 봤더니 상환 예정 시기가 2002년 6월 말일자가 있죠. 그 상환 기일이 2001년 말 기준에서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도래하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 부채로 바꿔야 돼요.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 6천만 원만큼을 개정 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 6천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그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면 되고. 자, 그다음 427페이지 상단에 17번 현금 가부죠. 자, 17번 문제 보시면 기존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그럼 현금이 부족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0 빼면서 차변에 현금 가부적 5,000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겠죠. 자, 근데 이 현금 가부족이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혔대요. 그럼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 현금 가부족 5,000을 떨면서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잡손실 5,000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죠. 또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18번
단기적 현금 시자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13만 원. 그럼 현금 가부족 13만 원이 차변 쪽 있겠죠. 현금 시자가 부족했으면 현금을 떨면서 현금 가부족 잡아놨잖아요. 자, 원인을 밝혔대요. 자, 현금 가부족 13만 원을 대변에 떨면서 자, 원인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 표의 첫 번째 영업부 매출 거래처 대표이사의 자녀 결혼 축의금. 거래처니까 접대비네. 예, 접대비 1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차변의 원재료 3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자, 19번 퇴직금 추계액은 2천만 원이다. 그럼 퇴직금 나갈 것 같은 금액이 2천이죠. 장부상 퇴충잔액은 0원이니까 퇴직금 분개를 미리 해야 되겠죠. 자, 차변의 퇴직금액 2천. 자, 이 퇴직금 언제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모르죠. 예, 직원이 퇴사할 때 돼야지 알 수 있죠. 근데 나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써야 되겠죠. 예, 퇴직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면 되고. 자, 그다음 20번. 20번은 퇴직금 추계액은 2천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200이라고 하는 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분개를 옛날에 1,200만 원만큼 미리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하면 돼요? 800만 원어치만 추가로 퇴충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분개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대손. 대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했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27페이지 하단에 21번.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결산 정리분개는 외상매출금 100만 원에 1%가 떼일 것 같은 금액이고 만 원이 떼일 것 같은 금액이죠. 근데 이미 떼일 거라고 잡아놓은 잔액이 5천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대손 추정액에 대한 분개를 5천 원어치.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5천, 대변의 대손 충당금 5천. 자, 받으러 오면 300의 1% 3만 원을 대손 충당금 잡아야 되는데 이미 잡혀 있었던 게 2천 원.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2만 8천 원어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8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8천 원. 자, 2번은 외상매출금 17억 7,600에 1.5%가 떼일 것 같은 거고 이미 잡혀 있었던 금액이 2,472만 원이죠.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192만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19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92만 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 하면 되겠죠. 자, 받으러 오면 4억 2,900이 있는데 1.5%가 떼일 것 같고 근데 이미 잡혀 있었던 게 652만 원. 근데 마이너스 금액이 떠요. 마이너스 8만 5천 원. 환입이죠.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환입이 발생했죠. 8만 5천 원 대손 충당금 취소.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8만 5천 원. 자, 이 개정 과목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기 때문에 얘는 판관비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분개를 모두 살펴봤고 꼭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30페이지 이론 문제 두 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주 KMP의 회계 담당자가 결산 시 미수 임대료 4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판관비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 시 미수 임대료 미수 돈을 안 받았다라는 거죠. 돈을 안 받았으면 수익 분개가 안 돼 있었어요. 어떤 분개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미수 임대료 뭐요?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죠. 대변의 임대료 400 분개가 안 돼 있었고 차변의 미수 수익 400 요게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이거를 비용 처리했대요. 차변의 임차료 400, 대변의 미지급 비용 400. 분개 완전 잘못한 거죠. 자, 요걸로 인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 400을 취소시키고 수익 400을 플러스 시키니까 얼마만큼의 이익이 늘어나요? 800만 원만큼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죠. 즉 800만큼의 이익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소계상돼 있었던 거죠. 자, 1번의 답은 3번이고 자, 그다음 2번 주 나라전자는 2019년 4월 1일 근데 그 2019년 4월 1일을 이렇게 바꿀게요. 2001년 4월 1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천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 31일 더 못한데 죄송해요. 2018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바꿀게요. 결산분계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 만기일이 2020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만기일 있잖아요. 2020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 거를 2002년 3월 31일 이렇게 좀 바꿀게요. 문제를. 죄송해요. 연도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1년 4월 1일 날 돈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린 거죠. 차입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날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자 비용을 내년도 3월 달에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이자 비용 분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자 비용 분계를 하고 가야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내년도에 지급하지만 올해의 비용 발생분이 있잖아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면 되겠고, 자, 그 금액은 얼마는지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율 12%, 12분의 9개월치에서 12분의 9개월치 맞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4, 5, 6, 7, 8, 9, 10, 11, 12 12분의 9개월치의 이자 비용을 잡고 가야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90, 대변의 단기 비용 발생분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9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건 됐고, 요거 자, 일단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작게 잡혀 있겠죠. 부채는요. 부채도 작게 잡혀 있죠. 자, 비용이 작게 잡혀 있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죠. 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익잉여금. 그럼 이익잉여금이 높게 되어 있겠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본이 높게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2번 부채 90만 원 가속 예상. 2번은 맞네요. 3번의 자본 30만 원 가득 예상. 네, 자본은 가대인데 얼마 가득 예상이에요? 90만 원 가득 예상이죠. 그 다음에 비용 90만 원 가득 예상. 비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속 예상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고, 그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